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5월 3일인 월요일 오늘부터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주가의 심각한 폭락장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금지됐었고 여지껏 두 차례 더 연장된 다음에 이제 다시 재개되는 것인데요. 다시 시작되는 공매도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불안해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괜찮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더라도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10,000원인 A 회사의 주식이 있다면 기관이나 증권사로부터 A 회사 주식을 100주 빌려서 팔면 총 100만 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며칠 후에 A 회사의 주식이 주당 5,000원으로 떨어졌다면 이때 100주를 50만 원에 사서 주식을 빌린 기관이나 증권사에 싸게 산 주식으로 되갚습니다. 그럼 결국 50만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구조인데요. 보통 일반 투자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종목을 잘 선정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면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이익을 볼 수가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공매도를 바라보는 시장 참가자들의 온도차는 상당한데요.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반대하는 반면 증권업계 종사자는 공매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매도에는 분명 순기능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공매도 기능 중 하나는 고평가된 주식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음으로써 시장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 이상으로 급격하게 오른 주가를 견제해서 주식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공매도의 경우 선매도 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을 다시 사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매도와 매수 주문이 늘어나면서 거래 활성화에 윤활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부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매도를 위험 회피용 수단으로 삼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막힌 한국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개인들은 공매도가 우리 금융시장에 안 좋은 측면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그동안 박스피에 머물러 왔다는 건데,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공매도에 하락시킨 후에 차익을 얻어가는 걸 반복해 왔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불신을 받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공매도 시장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매도를 하는 조건도 개인에게 매우 불리하고, 특히나 상항하는 기간이 개인은 60일인 반면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이제 부분이 있어서 공매도는 개인들만 손해보는 제도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각종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현재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증권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만큼 공매도가 버블이 쌓인 기업의 주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주는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는 대형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칠 만큼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칠 만큼 버블이 쌓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의 대형주들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이익에 기반해서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은 현재 공매도에 매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이 공매도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먼저 드는 것이 현실이고요.
압도적인 자본금과 정보력을 앞세운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공매도에 의해서 많은 손해를 봐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래도 관심 있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에는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는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세력들이 마음먹고 작업을 한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저는 그래도 걱정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처럼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를 또 기회다 하고 들어올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금세 다시 주가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말처럼 실적이 부진한데도 과도하게 주가가 오른 기업이나 대차 잔액이 많은 기업들이 공매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개인 투자자 분들도 많이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공매도 세력에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동학개미 운동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게임스톱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기관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면서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저처럼 우량주에만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별다른 걱정이 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량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전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량주에 투자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그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면서 잘하고 있나 확인만 해보시면서 장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